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고급 호텔 로비는 오후 2시경부터 상견례 손님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리고 천장의 샹들리에가 따스한 빛을 뿌리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장 차림의 중년 남녀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누구는 꽃다발을 들고 있고 누구는 고급 선물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어요. 모두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러 온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조혜련은 차분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스커트를 입고 호텔 입구를 통과했습니다. 평소 군복에 익숙한 몸이라 그런지 민간복 차림이 어색하면서도 단정한 인상을 주었어요. 어깨는 여전히 반듯하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오랜 군 생활이 만들어낸 절도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딱딱함을 최대한 누르려 노력하고 있었죠. 손에 든 작은 핸드백도 평소 사용하던 것과는 달리 딸이 골라준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평범하게 해. 너무 과하지 않게 부탁해. 딸 조윤서가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26살 윤서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죠. 처음 만나는 시댁 가족들 앞에서 어머니가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군인 출신 어머니의 직설적인 말투나 너무 딱딱한 태도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특히 어머니가 무의식 중에 군대식 표현을 쓰거나 너무 격식을 차릴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걱정 마. 나도 처음이 아니니까. 혜련은 딸의 손을 가볍게 토닥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자리가 얼마나 어색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군대에서만 생활해온 사람이 갑자기 민간인들 사이에서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명령과 보고로 이루어진 군대식 대화가 아닌 은근한 눈치와 암시로 가득한 민간인들의 소통 방식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더구나 상견례라는 건 서로를 탐색하면서도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하는 미묘한 자리였어요.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추자 혜련은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군대식 보폭으로 나오는 걸 의식하고 조금 더 천천히 걸으려 노력했어요.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룸들에서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화기애애한 상견례 모습이 들려오니 괜히 더 긴장되었죠. 과연 자신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룸 번호를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 표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만 화장실 다녀올게. 윤서에게 말을 남기고 혜련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다시 바르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생각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조금 더 깊어 보였고 평소보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손을 씻으며 찬물로 얼굴을 가볍게 적셨습니다. 긴장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군인으로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어머니로서 사돈을 만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죠. 심호흡을 하며 어깨를 한번 으쓱했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군대에서 배운 긴장 완화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신이 우스웠어요.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며 표정을 점검했습니다.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어색하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미소를 연습해봤죠.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눈가에 온화한 표정을 짓는 연습을 몇 번 반복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모습과 어머니로서의 모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소리가 화장실 안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혜련은 손을 씻으며 잠시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딸 윤서가 어렸을 때 이런 중요한 자리에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화장실에서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는 그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는 게 새삼 신기했죠. 그때 뒤에서 낯익은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그 촌스럽던 애 아니야? 그, 뭐였더라, 조재련인가? 혜련의 손이 수도꼭지를 틀어준 채 멈췄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죠. 이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매일 들어야 했던 그 목소리, 복도에서 뒤에서 불렀던 그 톤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20년도 더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목소리는 혜련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혀있던 가시처럼 아팠어요. 순간 화장실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강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채 도도한 표정으로 혜련을 바라보고 있었죠. 고등학교 때와 달리 화장도 진하게 했고 옷차림도 화려했지만 그 오만한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상대방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 마치 자신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듯한 그 표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 끝에는 여전히 그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혜련이다. 넌 여전하구나. 혜련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 하나 없이 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화장실에서 맞았던 뺨의 따가움, 옷에 쏟아진 찬물의 차가움,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외로움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무력감과 굴욕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그래도 얼굴은 멀쩡한데 어디서 일하니? 딸 결혼식이야? 한껏 꾸몄네. 유라의 말투는 여전히 상대방을 깔보는 투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듯이 말이죠. 혜련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는 은근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련은 아무 말 없이 화장실을 나서려 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시절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죠. 화장실 문을 나서며 혜련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화장실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어요. 강유라와의 만남이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딸의 상견례에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손바닥을 가볍게 털며 마음을 다잡았죠. 20년간의 군 생활이 만들어낸 정신력으로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조윤서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반반씩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보인다는 걸 눈치챘지만 상견례 전에 긴장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엄마, 괜찮아? 얼굴이 좀 굳어 보여. 아니야, 그냥 긴장돼서 그래. 가자. 혜련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1213호실, 바로 여기였어요. 문 너머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섞여서 나오는 걸 보니 신랑 측 가족들이 이미 도착해 있는 것 같았죠. 윤서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룸 안에는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고급스러운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창 너머로는 서울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차와 다과가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신재민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28살의 신랑감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옆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강유라였죠. 화장실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혜련이 룸 안으로 들어서자 강유라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눈이 크게 떠지더니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분명히 화장실에서 만난 그 여자가 맞았지만 설마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당신이 여기 왜?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웃고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갑자기 등장한 혜련의 모습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분위기가 급속도로 싸늘해졌습니다. 신재민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와 혜련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조윤서 역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인사드려요. 우리 어머니예요. 신재민이 어색한 분위기를 모른 채 하며 유라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여전히 혜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혜련은 유라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오만한 표정과 상대방을 깔보는 눈빛은 여전했어요. 다만 지금은 당황해하고 있을 뿐이었죠. 혜련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오래됐지.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닌 그저 시간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말이었어요. 혜련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유라는 민망함과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거만함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평소의 도도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 표정 어디엔가 불안감이 스며들어 있었죠. 우리 사돈될 분이 군인이시라면서요? 유라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듯 했어요. 마치 처음 만난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참, 딸 잘 키우셨네. 사위한테는 기대 말고요. 마지막 말은 여전히 상대방을 은근히 깔보는 투였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과 함께 혜련을 여전히 무시하는 태도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당당하지는 못했죠. 화장실에서의 만남 때문에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혜련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상황을 관찰했어요. 유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귓가를 스쳐갔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침묵이 더 큰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조윤서만 어색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신재민 역시 어머니의 평소와 다른 행동에 의아해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섣불리 물어볼 수도 없었죠. 테이블 위의 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차를 제대로 마시지 못했어요. 혜련과 유라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이 룸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죠. 20년 전의 기억이 현재와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어색함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룸 안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찻잔들이 놓인 채로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풍경은 평온해 보였지만 룸 안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혜련은 차분하게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랜 군 생활이 만들어낸 습관이었어요.
강유라는 계속해서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손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죠. 화장실에서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자신이 했던 말들이 지금 얼마나 어색한 상황을 만들어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어머님, 차 더 드릴까요? 신재민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두 어머니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조윤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혜련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평소보다 더 낮고 무게감이 있었어요. 유라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그저 시간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유라는 혜련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자꾸만 다른 곳을 바라보며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자랑할 거리가 많았을 텐데 혜련 앞에서는 왜인지 모든 말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대학에서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성적도 좋았고. 유라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아들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 말을 멈춰버렸어요. 혜련의 표정이 별로 관심 없어 보였거든요. 사실 혜련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집중하기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윤서도 착한 아이예요. 재민이가 참 좋아해요. 혜련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제야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유라는 혜련이 말을 하자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어색함은 남아 있었죠. 그래요? 우리 재민이도 윤서 씨를 정말 좋아해요. 집에서 윤서 씨 이야기만 하니까요. 유라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어디엔가 부자연스러움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은근히 깔보는 말을 했을 텐데 혜련 앞에서는 왜인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혜련은 유라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20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신의 사돈이 될 사람이라는 게 아이러니했죠.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군인이시면 어느 부대에서 근무하세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련의 직업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는 시도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혜련을 우습게 보는 마음이 남아 있었죠.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부대야. 혜련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계급이나 지위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유라에게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유라는 뭔가 시원하지 않은 대답에 조금 답답해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었지만 혜련이 말을 아끼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죠. 조윤서는 어머니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 의아해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자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신재민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가 평소보다 많이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에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유라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했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어요. 혜련의 얼굴이 너무 낯익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 대답이 두렵기도 했죠.
혜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유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글쎄, 그럴 수도 있지. 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혜련은 굳이 과거를 들추어내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유라의 질문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죠. 이 정도의 답변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라는 혜련의 대답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화장실에서의 만남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룸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두 젊은이들은 부모님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감지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상견례가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죠. 상견례는 계속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혜련은 여전히 말을 아끼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유라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어요. 신재민과 조윤서는 부모님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버님이 좀 늦으실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있으셔서. 신재민이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려 애썼습니다. 아버지가 늦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어색한 분위기가 아버지가 오시면 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도 있었죠. 괜찮아요. 바쁘실 수 있죠. 혜련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무게감이 있었어요. 유라는 혜련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죠. 예전 같았으면 자신이 상황을 주도했을 텐데 지금은 왜인지 혜련 앞에서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유라가 화제를 돌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어요. 혜련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죠.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계속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천천히 준비하려고요. 조윤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보다 말이 없어서 자신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죠. 혜련은 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유라와 마주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었죠. 20년 전의 기억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윤서 씨한테 정말 잘해줘요. 집에서도 항상 윤서 씨 걱정을 하고 유라가 아들 자랑을 하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계속 혜련의 반응을 살폈어요. 혜련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했죠. 동시에 왜 이렇게 혜련의 눈치를 보게 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룸문이 열리면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신재민의 아버지인 신태권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민간복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절도 있는 자세가 군인 출신임을 짐작하게 했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혜련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드디어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유라와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신태권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신태권입니다. 신태권이 혜련에게 인사를 하려는 순간 갑자기 동작이 멈췄습니다.
혜련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눈이 크게 떠졌어요.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것처럼 말이죠. 혜련도 신태건을 바라보며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신태건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큰 목소리로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군단장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에 룸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유라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조윤서는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고 신재민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죠. 군단장님이라고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혜련이 군단장이라고? 그럼 장군이라는 뜻 아닌가? 자신이 화장실에서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혜련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신참모, 여기선 편히 앉아. 오늘은 사적인 자리니까.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에는 확실한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신태건은 여전히 경직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군인으로서 상급자를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유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화장실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어디서 일하니? 한껏 꾸몄네. 그런 말들을 군단장에게 했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군단장님이세요? 조윤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군인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높은 지위인지는 몰랐어요. 신태건의 반응을 보니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았죠. 신재민도 아버지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평소 과묵한 아버지가 이렇게 경직된 자세를 취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분명히 군대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인 것 같았죠. 지금 이분은 우리 군단의 최고 지휘관이십니다. 신태건이 가족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혜련을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랐죠. 방금 전까지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보였던 혜련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라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다니.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신태건의 말이 끝나자 루마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찻잔을 놓는 작은 소리조차 크게 들렸어요. 유라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말 한마디 하지 못했죠. 방금까지 자신이 은근히 무시했던 사람이 군단장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저보다 별 하나 더 달고 계시죠. 제가 20년 군 생활하며 이렇게 존경한 지휘관은 처음입니다. 신태건이 계속해서 혜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평소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혜련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것 같았죠. 얼굴 표정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혜련은 여전히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태건의 과도한 예우가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고마운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딸의 상견례였죠. 자신의 지위나 계급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장군이지만 나는 그보다 먼저 딸아이 엄마니까. 혜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위엄보다는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고 싶었죠. 딸 윤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조윤서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걸 제대로 몰랐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동시에 그런 어머니가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해 준다는 게 고마웠죠.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군인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평소 집에서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였거든요. 요리도 해주고 걱정도 해주는 그런 어머니였죠. 신재민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 자신의 장모님이 될 거라니. 갑자기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유라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화장실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죠. 어디서 일하니? 한껏 꾸몄네. 그런 말들을 군단장에게 했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었습니다. 자신이 혜련을 그렇게 괴롭혔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화장실에서 때리고 물을 끼얹고 모욕적인 말들을 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그런 사람이 지금은 군단장이라니. 그런데 어떻게 저희 아버지와 아시는 거예요? 신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렇게 존경하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분명히 군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 같았죠. 신 참모는 나와 함께 여러 작전을 수행했어. 정말 믿을 만한 부하였지. 혜련이 신태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동료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군대에서 함께 고생했던 동료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죠. 신태건은 혜련의 말을 듣고 더욱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급자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군인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특히 혜련 같은 지휘관에게서 받는 칭찬은 더욱 의미가 컸죠. 과찬입니다, 군단장님.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신태건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혜련과 함께 근무했던 시절이 자신의 군생활 중 가장 보람찬 시간이었죠. 유라는 남편과 혜련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을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다니. 고등학교 시절에 했던 일들까지 생각하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조윤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가슴 깊이 차올랐어요. 이런 어머니를 둔 자신이 자랑스러웠죠. 동시에 그런 어머니의 딸로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혜련은 딸의 말을 들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라의 표정도 신경 쓰였어요. 너무 위축되어 보였거든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딸의 상견례 자리였죠. 그런 이야기는 이만하고 우리 아이들 이야기나 더해요. 혜련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계급보다는 딸의 결혼 이야기가 더 중요했어요. 하지만 유라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신태건은 혜련의 배려를 알아차렸습니다. 역시 훌륭한 지휘관다운 모습이었어요.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났죠. 하지만 동시에 아내의 이상한 반응도 신경 쓰였습니다. 룸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라가 주도권을 잡으려 했지만 지금은 혜련이 자연스럽게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혜련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딸을 위해서였죠.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혜련의 정체가 밝혀진 후 대화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모든 사람이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어요. 신태건은 계속해서 혜련에게 정중한 태도를 보였고 조윤서와 신재민은 부모님들의 묘한 분위기를 감지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유라만이 여전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자리를 정리할까요? 혜련이 시계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상견례였지만 정작 중요한 결혼 이야기는 제대로 나누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았죠. 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신태권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내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평소 활발하게 이야기하던 아내가 왜 이렇게 조용한지 이해할 수 없었죠.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신재민과 조윤서는 서로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모님들 때문에 상견례가 이상하게 흘러간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혜련이 신태건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군대 동료였지만 지금은 사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격식을 차렸어요. 신태건도 깍듯하게 인사를 받았죠. 유라는 혜련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인사를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화장실에서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떤 얼굴로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혜련이 먼저 룸을 나섰습니다. 딸 윤서가 뒤따라왔어요. 복도로 나온 후에도 둘 다 말이 없었죠.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윤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좀 이상했어. 신재민 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혜련이 반문했습니다. 딸이 눈치를 챘다는 게 놀라웠어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 했는데 역시 딸이었죠. 그냥 분위기가 이상했어. 처음 만난 사이 같지 않았거든. 윤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혜련과 유라 사이에는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하지만 혜련은 딸에게 과거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었죠. 별거 아니야. 그냥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혜련이 대충 둘러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둘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니 둘 다 피곤해 보였죠. 한편 룸에 남은 신태건과 유라는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신재민은 먼저 나가고 부부만 남게 되었어요. 신태건은 아내의 이상한 반응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여보, 오늘 왜 그랬어? 평소 같지 않았는데. 신태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위축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상견례 같은 자리에서는 더욱 활발해야 하는데 말이죠.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오늘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도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죠. 그냥 긴장됐나 봐. 유라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신태건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군단장님이 우리 사돈이 되시다니 정말 영광이야. 신태건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혜련과 함께 근무했던 시절이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보람찬 시간이었죠.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야?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보니 혜련이 정말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대단한 분이지. 군에서 여성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실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셔. 신태건의 설명을 들으며 유라는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다니. 고등학교 시절에 했던 일들까지 생각하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때 화장실 근처에서 혜련과 유라가 마주쳤습니다. 혜련이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들르려 했는데 유라도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복도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유라가 혜련을 붙잡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었죠. 뭔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혜련은 걸음을 멈추고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복도 조명 아래에서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미안했어. 그땐 우리가 철이 없었지.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사과였어요. 하지만 진심보다는 혜련의 지위를 알고 나서 하는 사과 같았죠. 혜련은 유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과를 받게 되었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만약 자신이 여전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사과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철이 없었던 게 아니야. 넌 지금도 내가 누구인지 보기 전까진 철 하나 없었어. 혜련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유라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꿰뚫어 본 거죠. 지위를 알고 나서야 하는 사과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유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혜련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혜련이 여전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자신은 사과하지 않았을 거였죠.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유라는 혜련의 날카로운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혜련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만약 혜련이 여전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자신은 절대 사과하지 않았을 거였죠. 아니, 오히려 더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도 조명 아래에서 유라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어요. 혜련은 유라가 돌아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런 식이었죠. 뭔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모습이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때 넌 날 때렸지만 지금은 누가 거수 경례를 하지? 혜련이 유라의 뒷모습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아닌 쓸쓸함이 담겨 있었어요. 복수의 쾌감보다는 시간의 아이러니를 느꼈죠. 결국 실력과 노력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묘했습니다. 유라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혜련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그랬죠. 20년 전에는 자신이 혜련을 때렸지만 지금은 자신의 남편이 혜련에게 거수경례를 올리고 있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죠. 잠시 후 조윤서와 신재민이 부모님들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 서 있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고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궁금해했어요. 분위기가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죠. 엄마, 집에 갈까? 조윤서가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혜련의 표정을 보니 피곤해 보였어요. 오늘 상견례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죠. 그래, 가자. 혜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유라와 할 말도 다 했고 딸의 상견례도 어찌저찌 끝났으니까요. 신재민은 어머니 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많이 달라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이런 자리에서 묻기는 어려웠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신재민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지만 감정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웠죠. 응,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유라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떨림이 남아 있었어요. 혜련과의 만남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특히 혜련이 군단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조윤서와 신재민만이 간간히 눈빛을 주고받았죠. 부모님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련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유라는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두 젊은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로비에 도착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특히 유라는 혜련과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신재민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혜련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유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조윤서가 신재민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엄마, 진짜 군단장이었어? 너무 놀라웠어. 응, 나도 몰랐어. 아버지 반응 봤지? 정말 존경하시는 것 같더라. 신재민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경직된 자세를 취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분명히 혜련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자랑스러워. 조윤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가슴 깊이 차올랐어요. 이런 어머니를 둔 자신이 정말 행복했죠. 혜련은 딸의 말을 들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성공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었죠. 그런데 엄마, 신재민 어머니랑 정말 처음 만난 거야? 조윤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부분이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았죠. 글쎄,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혜련이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딸의 미래가 더 중요했죠. 아, 그래. 그럼 인연이네. 조윤서가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스러웠거든요. 혜련은 딸의 천진난만한 반응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인연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딸이 행복해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죠.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 신재민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어. 조윤서가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련은 딸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이런 딸을 키운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은 성공이었죠. 택시에 올라타며 혜련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텔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꿈 같았죠. 20년 만에 강유라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말이에요. 며칠 후 혜련은 딸 윤서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갖는 자리였어요. 윤서는 그동안 계속 궁금했던 것들을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싶었죠. 특히 상견례 날에 어색했던 분위기에 대해서 말이에요. 엄마,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윤서가 커피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눈치를 보았어요. 혹시 불편해할까봐 걱정되었죠. 뭐가 궁금한데? 혜련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딸이 뭔가 고민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상견례 이후 계속 신경 쓰이는 표정이었죠. 엄마가 정말 군단장이었다니. 나는 왜 몰랐을까? 윤서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걸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평소에는 그냥 자상한 어머니로만 보였거든요. 집에서까지 군단장일 필요는 없잖아. 나는 그냥 윤서 엄마면 충분해. 혜련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딸 앞에서는 언제나 그냥 어머니이고 싶었어요.
계급이나 지위보다는 가족이 더 소중했죠. 군복을 벗으면 그냥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대단해. 신재민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어. 윤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이런 어머니를 둔 자신이 정말 행복했죠. 혜련은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상견례 날의 일들이 떠올랐죠. 그런데 엄마, 신재민 어머니랑 정말 어디서 본 적 있는 거야? 윤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의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던 것 같았죠. 혜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과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딸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사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 혜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너무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럼 친구였어? 윤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어색했을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면 반가워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친구라고 하기는 좀 복잡해. 혜련이 어려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딸에게 자신이 왕따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웠죠. 윤서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됐어. 과거 일이니까. 윤서가 이해하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어머니와 신재민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죠. 그런데 엄마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윤서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결혼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가 좀 더 편해할 것 같았죠. 천천히 준비하면 돼. 급할 거 없어. 혜련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딸의 배려를 느꼈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죠. 이런 딸을 키운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은 성공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신태건과 유라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유라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신태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군단장님 만나신 후로 계속 이상해. 신태건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내의 평소와 다른 모습이 너무 신경 쓰였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혜련을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긴장돼서 그래. 유라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신태건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군단장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존경할 만한 분이지. 신태건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혜련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유라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더욱 부끄러워졌죠.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야?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보니 혜련이 정말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죠. 당연하지. 여성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실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셔. 신태건의 설명을 들으며 유라는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신이 고등학교 때 괴롭혔다니. 지금 생각해도 끔찍했어요. 우리 정말 좋은 사돈을 만났어. 신태건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렵고 부끄러웠죠. 그날 밤 혜련은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유라와의 만남, 신태건의 거수경례, 그리고 딸의 자랑스러운 표정까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혜련은 중얼거렸습니다. 예우는 직책 때문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 때문이야. 20년 전 화장실에서 맞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혜련은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고 더 노력했죠. 그 결과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어요. 유라의 뒤늦은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혜련의 지위를 알고 나서야 한 사과였죠. 하지만 혜련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으니까요.